이 시간에는 준 1차원 요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거의 지금 학기 말이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1차원 요동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처음성 요동이라는 게 이게 현상 자체가 이게 우리가 평소에 접할 수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기본 원리,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책 처음성 요동이라는 게 유동 말을 덜파하기 전에 우리가 처음성 유동을 이미 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이 엄청 많죠. 수식적으로 먼저 증명을 하고 현상을 발견했으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충격파, 경사 충격파, 또 수직 충격파, 팽창파 했는데 전부 사실은 2차원 요동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1차원 요동으로 전부 계산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1차원 요동입니다. 대신 준 1차원 요동이다. 준 1차원 요동. 준 1차원 요동의 뜻은 뭐냐? X방향으로 면적은 변화한다. 이렇게. 면적은 변한다. 근데 모든 유동 변수는 X 단면에서 일정하다고 한다. 곧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면 속도 성분이 U 성분이 있고 V 성분이 있죠. V 성분인데 V 성분을 0으로 한다. 단지 변화는 면적 변화만 고려한다. 곧 U, P, T, A 이 값들 가운데 나머지는 전부 X만의 함수고 A도 X만의 함수, P도 X, U도 X, 로도 X 이렇게 모든 유동을 1차원 변수로 여기 속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속도를 고려하면 나머지 변수들도 전부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보다 준 1차원 유동이라고 합니다. 주로 노즐 유동이에요. 노즐 유동이. 우리 노즐에서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제 실제 이렇게 준 1차원 유동으로 풀어요. 전부. 최종할 때까지. 특별히 여기서 박리가 발생할 때, 박리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안 맞겠지만 나머지는 이제 만다. 또 첨속 풍동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실제 할 때는 이제 물론 설계할 때는 준 1차원 요동으로 계산하고 나중에 이제 그 충격파가 어떻게 반사되고 발생하는가 하는 거는 이제 3차원으로 완전 3차원으로 해서 계산을 하죠. 준 1차원 요동. 그래서 면적 변화만 고려한다. 자, 해서 제일 먼저 연속 방정식을 따져보면 연속 방정식, 적분 방정식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스테디니까 없어지고 정상 상태에서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썼던 거 1차원 요동일 때는 어떻게 됐죠? 충격파 그런 걸때 A1하고 A2가 같으니까 로1 U1은 로2 U2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운동량 방정식을 적용했다. 제어차직을 적용하면 자, P의 A1의 로1의 U1의 작업의 A1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압력 변화 그 다음에 P2, A2 그 다음에 여기 A2가 관련되고 그 다음에 A1이 관련되고 여기 직접 여기 착분하는 과정은 생략이 됐는데요. 에너지 관계식도 마찬가지로 본래 면적이 같을 때는 어떻게 되죠? 여기 A1, A2 같고 여기 A1에서 A2 작분해봐야 같으니까 없고 여기 이렇게 되겠죠. P1 플러스 로1 U1의 작업은 P2 플러스 로2 U2의 작업이 수익 충격파에서 했던 식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 항에 A1이 달라붙는 거죠. 본래 작분식에서 수익 충격파나 작분식에서 할 때 양쪽 면적이 같기 때문에 서로 약분됐던 항을 그대로 다 살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B2 그 다음에 여기 A2 빠져버렸네요. A2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열량이 마이너스 돼 있는 거는 이쪽에서 플러스 됐던 게 이쪽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열량이 가해져서 이렇게 됐다. 부호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부호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차기차고. 근데 개념은 그렇게 따질 수 있다 이거죠.
자, 컨티뉴티 이퀘이션으로 나눴어요. 양변을 나눌 때 로1, u1, a1으로 나눴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그냥 그, 그 양쪽을 같은 식으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Q에 대해서 이렇게 부분 뭐 맞는 모양이네요. 자, 해서 단열 조건이면 Q가 없어지면 여기가 H1, H2가 되죠. H1, H2, H1 플러스 2분의 2원 해주고 이거는 H2. 그래서 이거는 그 1차원 유동이랑 일단 식이 같게 됐네요. 같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정상유동의 에너지식에서 총 엔탈피는 유선을 따라 일정하다. 니꼬로 H0는 일정하다. 단열이면 이거는 1차원 유동에서 똑같은 식이 됐어요. 자, 지배식을 미분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컨티뉴티 이퀘이션에 로1, u1, a1은 있고 로2, u2, a2니까 이게 일정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미분해서 0 된다. 양쪽을 미분해서 전부해주면 뭐 첫 번째 로 미분되고 UA 밖으로 나오고 뭐 U 미분해주고 로 A 나오고 한 거를 로 UA로 전체를 나누죠. 전체를 나누니까 로분의 dx분의 d로 u분의 dx분의 du, a분의 dx분의 du에서 준 1차원 유동의 미분형 연속 방정식이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냥 1차원 유동일 때는 이거 여기까지만 인데 이 면적 변화에 대해서 이 항이 하나 더 들어갔다는 거죠. 면적 변화에 대해서 이 항이 하나 더 들어갔다. 자, 모멘텀식에서 미분값을 구하기 위해서 x의 측분량을 대략수로 해서 리미트를 취해줬어요. 리미트를 쭉 취해서 이렇게 대략수로 나눠서 해주고 여기 뭐 측분값 그대로 살리고 그러면 대략수로 나눴으니까 P에 DA 하던 게서 DX분의 DA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앞에 치는 DX분의 DPA이고, 뒤에 치는 DX분의 D로 U 제곱 A고. 자, 조금 전에 있던 식은 어떤 식이었냐면 이 식이었죠. 이 식이니까 2항 1이 넘어가고, 2항 1이 넘어가서 대략수로 나눠서 리미트 값을 취해준다 이거죠. 미분에서 쭉 전개하면은 첫 번째 항을 전개하면 P의 dx분의 da이고 A의 dx분의 du고 dh는 u를 기준으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로 ua를 기준으로 해주고 이쪽은 리미트 값을 취했으니까 그대로 P의 dx분의 da이고 자, 항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보면 자 자, 이쪽 항은 이 항하고 상쇄됐죠. 이거는 연속 방정식이니까 이게 연속 방정식이 0 됐죠. A로 나눠주니까 남는 항은 로 U의 dx분의 du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dx분의 dp 그래서 오일러식과 같다. 에너지식은 어떻게 되냐면 컬렉터 이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 미분 그대로 해주면 미분 그대로 좀 니꼬로 상수니까 dx분의 dha u의 dx분의 du 그래서 1차원 정상률 지배식과 같다. 그래서 1차원 식과 같고 이것도 1차원 오일러 식과 같고 단지 틀린 거는 뭐였죠? 아까 그 연속 방정식의 D쪽에 면적 고려하는 항이 남아있죠. 여기 이제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안 보이는데 그 연속 방정식 항에다가 dx분의 da가 들어가 있는 항이 있죠. 마지막 항. 그 항만 이제 그 준 1차원이 되면서 면적 고려항이 거기서 나타난다. 준 1차원 유동에 대한 지배식을 미분형 지배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멘텀 이퀘이션하고 에너지 이퀘이션은 그냥 준 1차원이든 똑같죠. 원리 이퀘이션이고 에너지 이퀘이션이고 근데 컨티뉴티 이퀘이션은 면적 변화를 고려해주는 항이 낀다 하고 페이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적하고 속도 관계 준 1차원 유동이니까 이렇게 변하는 관계니까 그 관계를 또 유도를 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컨티뉴티 이퀘이션.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내고 모멘텀 이퀘이션 이렇게 돼 있어요. 컨티뉴티 이퀘이션이고 모멘텀 이퀘이션. 모멘텀 이퀘이션을 다시 정리하면 로 u의 로항을 이쪽으로 넘겨서 dx분의 dp 있던 거를 d로분의 dp로 d로분의 dp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음속이 여기 관련이 되죠. 음속이 dx분의 d로로 환산을 시켜준다. 단열 비점성이와 첨성이한 소산 등이 없는 등엔트리피 유동이면 d로분의 dp는 그냥 등엔트리피 유동의 변화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됐죠? 음속의 작업이죠. 음속의 작업. A는 니꼴 어떻게 됐냐면 여기 루트에서 저항이 그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P는 니꼴로 로알트를 갖다 대입하면 로알트이 등엔트로피로 그래서 대입하면 감마 R 루트 감마 RT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다 A 제곱을 여기다 대입해 줘야죠. 이 항에다가 자, 모멘텀식에다가 넣었더니 U의 dx분의 du는 마이너스 로분의 A 제곱의 dx분의 dp A 제곱의 dx분의 dp 자, 로의 dx분의 dp를 정리를 했어요. 자, 모멘텀식을 가지고 마이너스 A 제곱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U의 dx분의 du 자, 여기를 좀 더 표시를 잘하게 해서 자, 마스로 표시하게 해서 U를 U제곱으로 하면 분모에 U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마스 제곱분의 U분의 dx분의 du 이렇게 자, 벌써 이 항하고 같다는 게 보이죠. 이 항하고 자, 로분의 dx분의 d로 대신에 이 항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야 되겠죠. 뭐 면적하고 마스하고 뭐 그 관계들을 구할 수 있다 그죠. 자, 정리를 해서 여기서처럼 방금 이 식을 정리 쪼로록 해갖고 로분의 1의 dx분의 d를 연속 방정식에서 쪼로록 정리하고 그 모멘텀식이죠. 모멘텀식에서 정리를 쭉 해서 여기까지는 지금 모멘텀식에서 유도한 거예요. 모멘텀식에서 그래서 유도해서 이렇게 표시가 됐다. 이 항을 여기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a분의 dx분의 dx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m제곱에 플러스 1이죠. 거기에 이제 부호가 바뀌어서 m제곱 마이너스 1에 u분의 dx분의 du가 됐죠. 자, 면적하고 속도 관계. 유도 과정이 뭐 복잡하진 않지만 뭐 우리가 뭐 항상 외울 수는 없지만 공부하는 순간은 한번 유도를 해봐야죠. 우리가 이런 관계라는 결과를 머릿속에 담고 이제 나중에 뭐 그 초음속 유동을 다루고 그럴 때는 이제 당연히 그 한번 배웠으니까 뭐 좀 관련이 있다는 거 당연히 다 기억하셔야죠. 공부를 안 했어도. 자, 그런데 공부하는 순간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유도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뭐 다른 거 없고 그냥 컨티뉴티 이퀘이션, 그 다음에 모멘텀 이퀘이션, 모멘텀 이퀘이션에 dx분의 dp를 음속 표현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준다. 바꿔줘서 이 마우스로 표시해서 갖다 대입한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온다. 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해석이 이제 쉽죠. 마우스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마우스가 0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비압축성 요동이 항공역학에서 배운 마우스가 0이면 a분의 da는 마이너스 u분의 da 양쪽에 t에서 로그 au는 뭐 로그 치하고 변수 분류로 되어 있는 식이죠. 마이너스 로그 u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그 마이너스 로그 u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두 개 곱해서 일정하다. 면적 곱하기 속도는 일정하다. 그랬더니 면적 곱하기 속도는 일정하다. 우리 평소에 비압축성 요동에서 배울 때 우리 자연계에 있는 모든 유동은 뭐 이런 법칙을 따르겠죠. 이런 법칙이 마우스 0.3 이하는 무조건 비압축성이라 그러니까요. 자, 0에서부터 마우스가 1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1보다 적으면 여기가 음수죠. 음수니까 면적이 커지면
면적이 크지만 여기는 뭐 속도 부 방향 없어요. 그 가는 방향이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변화 방향이 가는 방향이죠. 자, 면적이 증가하면 속도가 감소한다. 이거죠. 여기가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감소한다. 면적이 감소하면 보고 틀렸네. 감소하면 속도가 감소한다. 속도가 감소한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우리 자연현상에 있는 거는 자관 암속일 때는 이렇게 된다. 즉 수축 노즐이 이렇게 감소하면 수축 노즐에서는 속도가 당연히 증가하고 우리 저기 고무호스로 된 수돗물로 하면은 팍 눌리면 이게 속도가 증가하죠. 물론 뒤쪽에서 누르면 뒤쪽 압이 또 올라가는 효과까지 있고. 자, 확대이지만 이렇게 확 커지면 당연히 속도가 감소한다. 자, 마스가 1보다 크다. 처음속이다. 그러면 면적이 증가하는데 속도도 증가한다. 면적이 감소하는데 속도도 감소한다. 여기가 양수니까 그 부방향이 같은 거죠. 이게 증가하면 이것도 증가한다. 즉 확대 노즐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키워주면 속도가 점점 더 커지고 수축 노즐에서는 점점 감소하고. 자, 이거는 면적 증가나 감소에 의해서 밀도 변화가 더 크다 이거지. 우리가 그 연속 방정식이 로 UA야. 로 UA. 그러면 이게 증가하면 이것도 증가하니까 두 개가 증가한 만큼 로가 감소해야죠. 합해서 일정해야 되니까. 자, 이게 감소하면 U도 감소해서 두 개 감소한 만큼의 이게 증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밀도가 더 훨씬 빨리 변한다. 빨리 변한다면 빨리도 아니고 저건 그 비례에 맞춰서 변화한다. 그지? 반대쪽으로 변한다. 그지? 반대쪽으로 변해야 맞다. 그지? 그러니까 수축되는 상태가 되면 로는 대폭 증가하는 거고 확대되는 상태 되면 속도 증가하고 밀도 증가하니까 로가 무지 감소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부피가 커지는 거죠. 부피가. 자, 해서 초음속 유동의 대표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스가 1이다. 그러면 앞에 식에서 우변이 0 돼버리잖아요. 우변이 0 돼버리니까 마스가 1이라는 얘기는 면적 변화가 0이다. 곧 면적 변화가 0이면은 그렇다 해서 면적 변화가 이렇게 그냥 항상 일정만이 가는 상태에서 얘가 마스 얼마인데 하면 거기가 무조건 1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변화를 거치고 와서 이 변화하는 지점에서는 여기서는 마스가 1인 경우는 처음속이나 음속이나 마찬가지네요. 0인 점에서 발생한다. 즉 여기 물리적으로는 뭐 면적이 최소가 되는 최소가 되는 노즐목에서 마1이 된다. 그렇다 해서 무조건 마1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초크된 상태에서 그 아까 식에서 보면은 앞식을 다시 뭐 좀 이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관 마수가 1인 영역에서 1이면은 0이 되니까 dx분의 da는 변화가 없다. 그게 노즐 목자리다. 자, 초음속 유동이 되기 위해서는 면적이 최소화되는 점으로 수축 확대 노즐이 돼야 된다. 그냥 초음속이 되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아음속으로 와서 여기 마스 1이 나타나는 지점이냐면 초크되는 포인트 노즐목에서 그 다음에 면적이 증가하면 초음속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근데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뒤쪽 압력하고 맞아야 돼요. 1로 증가했다가 1로 갔다가 다시 암속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암속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예 처음부터 마 1에 도착을 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속을 계속 하지만 이제 그 충분히 목이 또 줄 거니까
어떤 유동 속도에서 이게 이 정도 와갖고 이렇게 커져버리면 여기가 0이 돼도 그냥 넘어간다 이거지. 아까 수식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dx분의 dx분의 da가 있고 그 다음 우변에 dx분의 du가 있어요. dx분의 du. 그 앞에 마수 제곱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0이 되고 이게 0이 되거나 이게 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노즐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또 0이죠. 이게 또 0이야. 그래도 저건 노즐목에서는 1이면은 저건 그 2점. 그러니까 1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여기다 이거죠. 또 T축 속도 변화가 없어도 이 노즐목이 될 수 있어요. 속도 변화가 없어도.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완전 전체가 아음속일 경우는 여기 속도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그러니까 속도가 커졌다 도로 감소한다. 아음속에서 이렇게 변화해서 넘어가도 처음으로 넘어가도 이 부분이 그 변곡점식으로 넘어가요. 변곡점식으로 안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저건 초음속이 되면 마수 1이야 되고 그 다음에 암속으로 그냥 나아갈 때는 이게 속도 변화가 없는 점이 되고 어쨌거나 뒤쪽 속도 변화는 2차면 되고 자 마수 1이면 무조건 면적 변화가 없어야 돼요. 이쪽하고 상관없이 마수가 1이면 뒤쪽 속도가 변화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차변이 면적 변화가 0이 돼야 된다 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마수가 1이 되려면 어느 지점이 마수가 1이 되려면 면적 변화가 없어야 된다. 그죠? 면적 변화가 없어야 된다. 근데 면적 변화가 없는 점에서는 마수가 1이거나 속도 변화가 없거나 속도의 미분이 0이거나 그런 조건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충분히 수축이 안 되면 아음속으로 가다가 도로 속도 변화 없다가 아음속으로 갈 수도 있고 이리 와서 처음속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처음속으로 넘어가는 상태에서는 이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완전 변곡점이 아니고 그냥 뭐 dx분의 du는 값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있어야 맞네요. 있어야 되겠어요. 자, 저간 다시 앞에 식을 여기다가 넣어놓고 해야 설명이 더 쉬운데요. 저건 우변에 마수 1이 되면 좌변이 0이 돼야 되는데 좌변이 0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그냥 속도 변화가 없는 것밖에 없다 이거죠. 면적 변화가 없는 것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노즐목에서 마1이다. 여기도 이렇게 가도 이렇게 뭐 통과해도 여기도 0이다가 아니고 여기는 처음부터 있는 조건에서부터 변화가 없이 가버리면 그냥 변화가 없이 그대로 가니까 아무 상관이 없고요. 자, 근데 이제 면적 변화가 0인 점은 면적 변화가 없는 점은 마수가 1이거나 속도 변화가 없거나 그러니까 뒤쪽에 가면 이제 노즐목에서 초크가 안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자, 해서 초음속 풍동을 한번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준 1차원 유동은 저기 우리 가스터빈 엔진이나 뭐 뒤에 노즐이 뭐 로켓 노즐 뭐 엔진 노즐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초음속 풍동에서 어떻게 되느냐. 자, 제일 먼저 우리 1층에 있는 풍동도 마찬가지로 여기 리저버가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바깥쪽에 탱크에서 일이 공급을 해줍니다. 여기에 이제 뭐 한 서너 시간 압축해요. 서너 시간이 뭐 탱크 사이즈에 따라 틀리지만 우리 실험실에 있는 거는 뭐 서너 시간 한 3시간 정도 3시간 한 2시간 압축하면 되네요. 그러면 중간에 레귤레이터가 하나 있어요. 레귤레이터는 뭐냐면 이쪽 안에 압력이 일정하도록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밸브 1이 들어와서 중간에 밸브에서 조정하겠죠. 그러면 한번 공급이 시작되면 이쪽 압은 탱크는 급속히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레귤레이터에서 이 리저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저장 탱크의. 자, P는 니꺼로 P0, 이제 정지 상태니까 P0 되고, T0 되고, 뭐, 당연히 로는 로0고 그러면, 자, 첫 번째 노즐 목을, 이제 여기가 풍동 테스트 섹션이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노즐 여기 목은 안 보이고, 보이는 데는 여기가 보이죠. 여기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초크가 되면, 처음석이, 이제 뭐 면적 비례로 여기서 초크가 되면 이제 이거 초음속이 되는 거예요. 초음속이 되면 이 면적과 이 면적 비례에 의해서 여기 마수가 결정이 돼요. 자, 이 챕터에서 배우는 거 이걸 배우는 겁니다. 여기 목하고 여기 후방 여기 면적이 어떻게 되면 비례가 어떻게 되면 마수가 어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해서 여기서 이제 초음속 풍동 실험을 이제 하고, 그러면 충격파가 여기 무조건 충격파가 뭐 시험 모델이 있으면 발생하니까 그걸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이대로 이 속도 그대로 바깥으로 쏴불면 이게 속도가 초음속 되고 밖에 일단 소음이 엄청 크고 그 다음에 어디 옆에 충격받으면 좀 곤란하죠. 충격받으면. 그래서 그러면 여기 마우스 1 됐다가 여기서 이제 증가해서 초음속 되잖아요. 다시 목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속도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마 1이 되는 겁니다. 마 1이 되면 거기서 다시 이제 확대해주면 여기서 이제 뒤쪽 배후 압력이 이제 대기압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음속으로 나가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아음속으로 나가면서 안에 뭐 그 사이런스 그 뒤쪽에 초음속 풍동실에 그 보면은 그 옆에 큰 통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거쳐서 나가면 주변에 뭐 소음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초음속 풍동에서 배우는 게 우리가 지금 면적 변화를 하는 이런 준 1차원 유동을 가지고 1차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나 이런 거 가지고 3차원 설계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거를 이제 초음속 풍동에 대해서 해봤고, 자, 이제 노즐 유동, 방금 한 거하고 같은 거예요. 방금 설명한 거하고. 리저버에서 목을 거쳐서, 자,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제일 기준이 뭐냐면, 매스가 어떻게 되냐? 리저버이기 때문에 본래 이제 엔진 공급돼서 와도 여기 탱크라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유출되는 매스가 얼마냐? 매스가 얼마냐를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겁니다. 다 변하지만 매스는 변하지 않으니까. 다 변해도 매스는 변하지 않으니까. 매스는 뭐냐면 로 UA죠. 어느 단면이 됐든지 뭐 정상 상태니까 여기서 뭐 탱크 입구에서부터 출발하면 모든 단면에서 로 UA다. 물론 우리 열량적 안전기체니까 에너지 방정식에다 넣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자 CPT에 2분의 이게 H죠. 2분의 1 유제곱이고 CPT0 H0죠. 리저버의 속도죠. 리저버의 속도. 따라서 뭐 U에 대해서 풀면 어떻게 돼요? 1이 넘어오면 자 2분의 이쪽으로 넘어오고 2분의 1이 가고 CPT0-T에 2분의 1승이 여기다가 매스 m도트에 대입한다. m도트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 봅시다. 이번 앞에 개수고 T0 밖으로 나왔고 T0 2분의 1 이렇게 아까 로라고 돼 있던 거는 U를 이렇게 넣었죠. 그 다음에 로라고 돼 있던 거는 로분의 1에서 로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수식이 무지 복잡해진 것 같지만 뭐 그대로예요. 당연히 그대로여야 돼. 면적 A는 그대로 있고 로는 뭐 항상 로대로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속도는 그 초음속이 되면서 속도나 온도나 밀도나 뭐 전부 같이 하나 변하면 같이 변한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등엔트로피 유동이다. 그러면 T분의 T0는 뭐 등엔트로피 유동에서 배웠듯이 P0분의 P의 분모의 지수, 로0분의 로의 분모의 지수. 자, 그래서 T0 대신에 압력이 우리는 항상 기준을 압력으로 잡으니까
로는 우리가 측정할 수도 없는 거고, 압력은 그 압력이 기준이죠. 뭐든지. 그래서 각각 대입해주면 첫 번째 계수는 그대로 있고, T0도 그대로 있고, 로의 그 로분의 로0를 P로 바꿨고, A 그대로 있고, 이렇게. 안에 T0분의 T 대신에 P0분의 P의 지수승이. 자, 여기 있는 로를 뭐 상태방 정식으로 해서 RT0분의 P로 대입해주고 해서 쪼르륵 최종 정리했다. 수식은 무지 복잡한데 우리 저기 질량 유동 m도트는 그 로유에다가 에너지 방정식으로 속도를 t로 바꿔주고 나머지를 등 엔트로피로 해서 전부 p의 함수로 물론 t0가 나중에 들어가 있지만 여기 로를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자 이런 함수를 찾을 수가 있다. 우리가 뭐 식은 복잡한 것 같지만 뭐 한번 유도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 뭐 유도하는 방법은 뭐 무턱도고 막 유도하면 안 되고 저기 제일 출발이 뭔가 그 다음에 출발은 질량 유당은 일정하다는 걸로 출발하는 거고 대입해주는 식은 뭐냐 이 뭐 에너지식이 온도식으로 해서 해주고 등엔트로피 조건 넣어주고 상태 방정식 넣었더니 이런 질량 유동식이 나오더라. 자, 이 그림을 이제 이걸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 이제 써놨어요. 자, 여기 이 값은 뭐 그냥 뭐 상수로 이렇게 연력각 상수로 있는 거고 여기는 탱크 조건이고 근데 이게 뭐라 그랬죠? m은 이꼬르 상수 c라 그랬죠? m 도트 일정하다 그랬죠? 면적과 이 함수가 반비례죠. 이 전체가 반비례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P0분의 P 보면 1이 보면은 이게 반비례고, 이쪽 항으로 보면 이 1 마이너스로 반비례고, 그래서 그림을 쭈르륵 그려봤더니 이렇게 자 A하고 P0분의 P 값이 커브가 이렇게 그려지더라.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자 미니멈 자리가 어디냐면 P 스타일 P분의 P0 미니멈 자리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미니멈 자리는 자 상수는 여기는 상수야. 이게 커지면 계속 증가하는 거죠. 이 앞에 개수가 커지면 자 그 개수가 그렇죠. 매스가 커지면 이쪽으로 뒤로 넘어오면 자 이쪽 그러니까 이 항을 차변으로 보내주면 이 값에 따라서 커브의 우아래 왔다 갔다 하는데 전체 커브는 여기서 A에서부터 P0분의 P의 커브는 여기서처럼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식을 한번 다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어느 지점인가는 A 스타가 있고 미니멈 값이 이 상수가 결정되면 물론 이 상수가 매스하고 T0, P0 그러니까 매스하고 나머지는 상수니까 루트 T0분의 P0가 결정되면 여기는 다른 변수가 두 가지 변수만 있으니까 이게 결정이 되면은 이 결정에 따라서 A 스타가 정해지고 그 점에서 P0분의 P 스타가 정해지고 그러면 압력하고 관계를 봤더니 P0분의 P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노즐에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여기가 P0고 그 다음에 이미의 점이 P죠. 이미의 점이 P0는 탱크고 이미의 점이 P 값이에요. P 값이 1에 있으면 P0분의 P가 1에 있으면 여기 탱크 아니죠. 탱크에서 쪼르륵 출발해가지고 너줄 목여오는 거예요. 쪼르륵 출발해서 이렇게 너줄 목까지 아음속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이 좁아질수록 자 이쪽 아래로 오니까 좁아질수록 압력도 계속 줄어드는 거죠. P0분의 P에서 면적이 좁아질수록 속도가 증가하니까 압력이 아음새니까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 목에 와서 자 다시 면적이 증가하면서
압력도 계속 또 감소하는 거예요. 압력도 계속 감소한다. 이렇게. 자, 여기가 초음속이 된다 이거죠. 초음속이.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보면은 여기 있는 이 값이 여기는 이제 그 P0, T0가 결정이 되면은 뭐 정의되는 상수예요. 그거를 차별로 넘겨서 이 값이 증가하면 전체적으로 커브가 증가하지만 이 최소점에 해당하는 P분의 P0는 이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여기 A라 그러고 애가 X라 그러고 여기를 X라 그러면 금방 구할 수가 있죠. 네 거로 상수 C 하니까 직접은 못 구해도 자관 그래프로 금방 구할 수 있다. 그죠? 해서 그때 이 미니멈 값이 되는 자리를 A 스타라 한다. 그죠? A 스타라고. 자,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따져보면 P0분의 P는 여기 X축 방향으로 쪼르륵 하면서 탱크에서부터 그 각 단면의 압력 P인데 그 1인 자리라 그러면 1인 자리라 그러면은 유동이 없는 자리죠. 탱크 아니니까. 그러다가 차츰차츰 압력이 줄어들면서 면적도 줄어든다 이거죠. 그러면 속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가 아음석이 되고 너줄 목에 와서는 이제 뭐 미니멈점이 되면서 다시 면적이 커져도 면적이 이제 다시 커지고 그때 압력도 더 감소하고 속도도 증가하고 여기 이제 속도식은 안 나와 있지만 아까 만들어 놓은 식에 의해서 그게 증가하리라는 것을 아는 거죠. 자, 해서 우리가 그 준 1차원 유동의 면적과 압력과의 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식을 한번 유도를 한 겁니다. 자, 해서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종합해서 보면은 A는 면적 B가 최소일 때 최소가 된다. 면적이. 그때 너줄목에 해당하는 A 스타다. 이거죠. 자, P0, T0 조지면 그 M 스타를 통과하기 위한 최소 면적 A 스타다. 이거죠. 이 값이 결정이 되면 거기가 이 매스를 통과하려면 저건 최소 면적이 된다. 자, A가 최소가 되는 점이고 미분해서 뭐 1이 되는 점이고 여기 해봤더니 P분의 P 스타는 자 이렇게 정해져 버린다 이거지. P분의 P 스타는 감마 플러스 1분의 2의 지수의 감마 마이너스 1의 감마다. B 스타는 A 스타인 되면서 압력으로 임계 압력이라 한다. 공기에서는 0.528이다. 0.528이다. 이런 과정을 이제 좀 이따 또 자세히 이제 공부를 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P0분의 P는 P0분의 P스타. 자, P0분의 P스타는 어디서 찾냐면 여기가 뭐가 된다 그랬죠? 여기 노즐목이 초크가 되면 마 1이 된다 그랬죠? 마 1이. 자, 등엔트래피일 때 P0분의 P에 마 1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 1일 때 M에다가 1을 넣어주면은 이 값이 나온다 이거죠. M에다 1을 넣어주면이. 자, A 스타에서 유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P 스타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P0분의 P 스타 넣어주고 그러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자, 해서 그 유량은 루트 T0분의 P0에 비례한다. 나머지는 이제 상수고 그 다음에 면적에 어떤 노즐이 주어지면은 그 몫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몫을 통과하는 초크된 매수유량이에요. 더 이상 통과하지도 못하죠. 더 이상 통과하지도 못해요. 초크가 일단 때문에. 그리고 계산하는 과정은 얘가 마 1이기 때문에 저렇게 계산한다 이거죠. 자, A 스타에 대해서 풀면은 A 스타는 이거로 K분의 1에 K는 아까 이거 개수 루트 T0분의 루트 T의 매스ing 그러니까 어떤 유량을 통과시키려면 그때 P0, T0에서 노즐목을 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엔진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서처럼 이렇게 그 어떤 추력을 내려면 거기에 맞는 매스가 출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노즐목에서 최소한
제 노즐목은 어느 사이즈여야 된다 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노즐목에서는 소닉 포인트, 좀 전에 했듯이 마우스 1인자리 노즐목에서부터 면적 B로 아음속으로 쪼르륵 줄어있다가 미니멈 선에서 처음 속으로 이렇게 나간다. 자, 여기 시간이 좀 길어서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앞부분을 요약해서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